이후에 CO2 규제 벌금 3년 평준화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에 부정적인 수 있지만은 올해가 적으면 26년도, 27년도에 판매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벌금 때문에 부도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액션 플랜이 예고될 때만 해도 이후 시장이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로 됐던 것들이 연비 규제 부분이거든요. 그 CO2 배출 벌금이 부과가 올해부터 15% 감소가 필요하게 되면은 벌금이 급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판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액션 플랜에서 연비 규제를 뭐 3년 정도 평준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악재로 시장 반영을 했었어요. 오히려 악재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월 달에 전기차 판매 유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 7개국 상당히 뭐 30% 정도대의 판매가 나왔고, 1월 달에 37% 증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월 달도 25%의 그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31%, 프랑스가 줄어든 거는 지난해 프랑스가 저걸 했었어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가 모두 다 마이너스일 때 혼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영향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42% 증가, 노르웨이 35%, 스웨덴 32%, 이탈리아 38%, 스페인이 61%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3월 20일 정도의 기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6,872대, 프랑스가 25,335대 팔았습니다. 플랫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그 독일, 영국, 프랑스예요. 세 개가 유럽에서는 제일 큰데 2만 대 이상, 그리고 독일은 35,949대 정도 판매가 나왔는데, 대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개가 다 잘 팔렸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영국은 42%, 독일이 32% 나왔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 건데, 그래서 1월 달도 마찬가지로 2월 달도 유럽도 판매 데이터가 좋아요. 좋은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진투자증권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고, 아래는 그 해당 리포트예요. 리포트인데 2월 달에 그 유럽 전기차 판매가 순항해서 이후 액션 플랜이 그 K배터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월 달 전기차 판매 성장률 19%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전체 EU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순수 전기 판매는 이제 2월 달에 30% 이상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CO2 배출 벌금 부과가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수정되면서 이게 벌금의 부과 기준 유예가 아니라 어쨌든 3년 평균이잖아요. 조삼모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타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앞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역내 생산을 많이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캐파를 많이 미리 구축한 K배터리 유리하다, 이런 코멘트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 EU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을 크게 큰 카테고리 3개로 분류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이렇게 보면 배터리 산업 강화랑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그리고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해당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대체로 그 역내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라든가, 중국도 외국과의 경쟁에서의 경쟁력 유지, 그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방산도 마찬가지로 바이 유로피안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바로 유로피안 전략으로 해서 유럽 내 투자를 확대 지속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산업에서 핵심이 배터리 산업 지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그 유로3 가치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좀 제시를 했고, 그리고 2조 8천억 원, 그 18억 유로를 투입해서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 라인을 확대하는 그런 지원 정책, 그 배터리 부스터 정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고, 또 뭐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적인 공급망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보존 프레임워크도 마련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배터리 셀과 핵심 부품에 대해 유럽산 요건을 명문화를 했다는 것들이 좀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불공정 무용에 대해서도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 했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중국이 삼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들을 좀 막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은 그 안에 보면은 당초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2 배출 가능 상한선을 21년 대비 15%를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그람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를 했으나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유예가 아니라 3년 미룬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하기로 한 거죠. 3년 평균화. 전체 토탈 목표치는 동일해요. 다만 그게 연 단위를 끊는 게 아니라 3년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약간의 가성체 기업들한테 숨통을 준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무조건 많이 팔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K배터리보다도 당장 싼 중국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럽
전기차의 1월 달, 2월 달 판매량이 상당히 데이터가 좋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그 중국 배터리의 탑재율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그 2000년 섹터의 유럽향의 그 판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그 집행위원장이 우리는 합의된 배출 목표를 유지할 것이지만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혁신적인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시민 경제 혁명의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이후에 CO2 규제 벌금 3년 평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차 수에 부정적인 게 있지만은 올해가 적으면 26년도, 27년도에 판매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전기차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요 풀 같은 데 들어가긴 하겠지만 벌금 때문에 부도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27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출시와 판매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체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을 전기차 판매라든가 개발, 이런 마케팅 등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판매 증가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 액션 플랜에 관련 내용들을 좀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내용 결이 비슷해요. 대체로 유럽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지원과 같은 제도도 하고 또 우회 수출 방지하는 것들이 대체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 과도한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공공 입찰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차 지원 지침도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여기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 요약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 강화에서는 배터리 제조 지원을 확대를 하고, 여기서는 총 30억 유로를 투입을 해서 지원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 내 그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또 재활용 및 그 순환 경제를 강화하면서 배터리 탄소 발자국 그 산정 규제를 마련하는 거죠. 그 이력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차세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경차 보급 및 촉진, 충전 인프라 등을 확대를 하는데, 특히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 이 부분이 프랑스에서 했던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럽 전역으로 보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 가속,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후에 그 신차의 점유율은 그 법인 차량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런 것들 법안이 25년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1분기까지는 법안이 이제 법제가 추진돼야 되거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전기차 보급률을 거의 그 유럽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탄소 배출 목표를 절반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확대를 하고 전기차 관련 규정들,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서 지금 그 유럽 내 배터리 밸류체인과 그 충전 인프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고, 요겐 빠졌는데 그 액션 플랜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자율주행에 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리포트에는 자율주행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머지않은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보다도 지금은 중국은 다 레벨 2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레벨 3 또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레벨 4거든요. 가장 높아요. 테슬라도 사실 레벨 2인데 레벨 3까지는 아니에요. 2에서 3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 현대차가 제일 높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그 자율주행 택시 이게 벌써 상용화된 2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4개 노선 전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그 트럭 화물차 군집 그 자율주행이 지금 전국 고속도로를 다 누비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망이. 그런데 그 미국은 뭐 올해 연말이나 시범 자율주행 버스 시범 할까 말까 하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 세이버 캡인가요? 그거는 6월 달에 시범 서비스 테스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는 벌써 2년 넘었어요. 올해 5월 달에 웨이모에서 100대 추가로 운영할 거고, 모션을 한 지가 2년 넘었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관련 관심대에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대차 쪽에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